안녕하세요. 바유입니다. 오늘은 이른 아침, 지금 이제 7시거든요. 그 충남 당진에 있는 도서관으로 오늘 북토크 겸 그다음에 힐링 티테라피 강의를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열었습니다. 중간중간 운전 안내 방송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차의 기원설에서 늘 등장하는 달마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도에서 4년 거주를 했고요. 아이들이 8살, 5살 때 가서 4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 전국 방방곡곡 진짜 50여 곳을 여행을 했어요. 남인도는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인도는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하면서 온 데를 여행을 했어요. 인도를 너무 사랑해서 제 매일 아침 차를 마십니다 책에도 한 꼭지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도 친구들이 저를 전생에 인도 공주라고 불렀었어요. 공주라서 다행이죠. 네. 그 정도로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 문화를 많이 배우고 탐구하고 그러고 돌아왔더니 거의 인도에 있어서는 준 전문가가 됐어요. 우리가 보리달마라고 하는 그 달마대사 있죠. 그 보리달마는 불교 선종의 창시자예요. 그분을 차의 또 하나의 기원으로 보는데 앞에서 말했던 신농씨와 또 다른 의미로 이 차가 수련의 음료로서 사용되었다는 또 하나의 차의 기원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리달마는 인도의 왕자였어요. 인도의 왕자였고 실제로 그 힌두교의 불평등에 반발해서 불교가 만들어진 만큼 선종을 창시하게 되고요.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보리달마가 많이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. 보리달마의 그 원래 이름이 모르드히 나르마였어요. 네, 산스크리트어입니다. 산스크리트어로 보르드히 나르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달마라고 불리고 있어요. 저는 실제로 그 보리달마 탄생지에도 다녀왔어요. 한국에서 그 선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신 적도 있어요. 제가 거주하던 곳은 인도 남인도의 그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. 거기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 보르드히 다르마 탄생지가 나오고 가면 작은 기념관이 있어요. 굉장히 작고 진짜 허름해요. 차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주셔도 좋은데 저는 인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오늘 봉황단총 중에서도 송종단총을 담아왔어요. 텀블러에다가. 봉황단총이라는 차는 중국의 광동성에서 만들어지는 차예요. 우롱차에 속하고요. 아름다운 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실제 정말 좋은 봉황단총, 제대로 된 수령과 품종을 갖춘 봉황단총이라면 향기가 발산되기보다는 마셨을 때 탕 안에 향기가 잠겨 있고 그 향이 결국 내 몸 안에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봉황단총 중에서도 이 송종단총은 그 차나무 품종 그 계보가 송나라 시대의 계보를 타고 내려왔어요. 실제로 단총 같은 경우도요. 단총의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상찻집에서는 그 품평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. 원래 단총급이 안 되는 단총들도 봉황단총이라는 이름을 달고 고가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단총의 특징을 잘 안다면 이것이 단총급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의 기준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면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차를 많이 속아서 사오게 되겠죠.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차라고 다 나쁜 차는 아니에요. 중국에도 좋은 차가 있고요. 감별을 좀 해서 마실 만한 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본래 그 차가 지녀야 되는 기준을 모르고 차를 마셨을 때는 우리가 차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중국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. 내가 그 차의 등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
선별해서 사올 수 있겠죠. 저는 앞으로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나 운 좋게 저는 이제 중국차로 국가 자격증을 딴 지 지금 11년째가 됐고요. 여전히 중국의 국가 다회사이자 국가 평차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한국과 중국에 너무 좋은 스승님이 계신 덕분에 그걸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고요. 중국에서 매년 그 국가 기준에서 바뀌는 것들도 여전히 배우면서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차를 판매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. 차를 가르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차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과 상업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. 그래서 20년 가까이 교육만 오직 해오고 있어요. 이 송종단총은 지금 10년이 넘은 송종단총인데요. 중국차 같은 경우는 녹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를 묵혀서 마실 수 있어요. 물론 녹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차다 보니까 공황단총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면 본래의 그 원료가 훌륭했던 차들은 정말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드러내거든요.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맛있고 화려해서 샀다 해서 먹어서 맛있었다 해도 원료가 좋지 않다면 10년을 묵히면 그 차는 정말로 밍밍해집니다. 실제로 일상찻집에서 저희 10년 가까이 수강하신 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많이 선보여드려요. 오래 묵혔던 그냥 시중의 일반 차들과 제가 오래 묵힌 차들을 같이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먹었을 때 당연히 향기는 맨 첫 해처럼 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맛의 깊이라든지 그 우아한 향기가 잠긴 그 정도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사실 요즘 만들어지는 차들은 거의 다 청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예전의 매력이 없어요. 예전부터 이 중국차를 마시던 그 다양한 중국차를 마시던 때를 알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맛인지 알아요. 얼마 전에 실제로 노차 다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이암차, 공황단총 등등 그 옛날에 홍차도 정산소종 이런 홍차들도 옛날에 만들어진 10년 전, 15년 전에 만들어진 차들을 모아서 다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일상식집에서. 근데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왜냐면 당시의 청향은 지금 농향 같아요. 그 정도로 불을 많이 썼고 그 불을 많이 쓰면서 차를 맛있게 만든다는 건 정말 제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에요. 그런 장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 그런 멋진 차들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요. 아무튼 이 송종단총은 그 옛날의 매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. 맛의 깊이가 맛이 정말 부드러워지거든요. 맛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는데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 깊이가 있어요. 그리고 녹차는 마셨을 때 빈속에 마시더라도 물론 차는 절대 빈속에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모든 차는 그 어떤 차라도 반복적으로 빈속에 드셨을 땐 좋지 않아요. 카페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혹시라도 빈속에 차를 마실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노차를 마시면 속이 정말 편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.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 이렇게 보리달마와 달마대사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. 왜 차의 기원인지. 그 보리달마가 그 한량 면벽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. 그래서 벽을 보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아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눈꺼풀을 잘라서 버리게 되죠. 땅바닥에 버리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달마대사의 달마도를 보면 눈이 엄청 부리부리해요. 그 이유는 바로 눈꺼풀을 잘라 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 전설 때문입니다. 그 눈꺼풀을 잘라 버린 그곳에서 바로 차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그런 전설, 차의 또 하나의 기원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
저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충청도 당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. 마음을 수련하는 기분, 오래된 송종단총 한 잔을 마시면서 아침을 깨워보려 합니다. 네, 오늘 보리달마와 그리고 송종단총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?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차 이야기 그리고 차의 역사, 차와 인문학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. 어쩌다 보니 지난 시간, 이번 시간 전부 공항단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차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